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달빛이 우리 밭에서 자라는 토마토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황당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여러분의 텃밭과 주말 농장에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달의 주기를 활용한 비밀스러운 파종 달력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처럼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도 2배 더 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마법 같은 날짜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달을 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 그저 옛날 사람들의 미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편견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달의 모양이나 날짜를 신경 쓰시는 편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평소 농사 습관을 먼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마법의 날짜들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땅속의 식물에게 중요한지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에 당기는 힘, 즉 인력이 지구의 바다를 움직여 밀물과 썰물을 만든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의 힘이 식물 줄기 속에 미세한 수분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현명한 조상들은 이 자연의 거대한 섭리를 농사에 철저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달이 점점 커지는 시기에는 식물의 윗부분으로 수분이 강하게 끌어올려지고 반대로 달이 작아지는 시기에는 뿌리 쪽으로 수분이 깊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현대의 식물 과학으로도 이 미세한 수분의 수직 이동이 씨앗의 발화율과 작물의 건강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은 이 우주의 에너지가 봄이라는 계절의 폭발적인 생명력과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할 시기는 바로 얇은 초승달이 뜨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달이 캄캄한 밤하늘에서 완전히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밝은 모습을 드러내는 역동적인 때입니다. 2026년 4월 초순이 바로 이 마법이 싹 트는 시작점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밭에서 흔히 하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꽁꽁 얼었던 땅이 녹기만 하면 아무 날이나 편할 때 씨앗을 훌훌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뼈아픈 오해입니다. 달이 서서히 커지는 이 초승달 시기에는 토양 속 깊은 곳의 수분이 지구 표면 위로 서서히 끌어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는 땅 위로 자라나는 잎이 채소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성장 동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상추나 시금치 같은 잎 채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소들은 잎이 널찍하고 싱싱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자라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달빛이 기분 좋게 차오르는 2026년 4월의 첫 번째 주에 상추 씨앗을 정성껏 심는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수분이 위로 힘차게 솟구치는 자연의 힘을 듬뿍 받은 상추 씨앗은 발화율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흙을 뚫고 싹을 틔우는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아무 때나 엉뚱한 날에 심은 상추가 겨우 작은 고개를 내밀고 있을 때 이 황금 시기에 심은 상추는 이미 튼튼하고 넓은 잎을 활짝 펴고 따뜻한 봄 햇빛을 흠뻑 받을 준비를 마칩니다. 잎은 훨씬 더 두꺼워지고 씹는 식감은 놀랍도록 아삭해집니다. 이 귀중한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배추나 깨십, 쑥갓 같은 잎채소의 파종을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자연이 스스로 식물에게 물을 펌프질해 끌어올려주는 이 공짜 에너지를 여러분의 텃밭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이 반달인 상현달을 늠름하게 지나서 둥근 보름달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두 번째 핵심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중순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이 역동적인 시기는 땅 위로 자라는 수많은 작물 중에서도 특히 예쁜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작물을 심기에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달이 지구를 당기는 인력이 최고조로 강해지면서 식물 내부의 수분과 귀중한 영양분이 굵은 줄기를 타고 꼭대기 잎사귀 끝까지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는 때입니다.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생명력이 폭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예시로 텃밭의 꽃이라고 불리는 토마토와 고추를 자신 있게 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무거운 열매를 지탱하기 위해 줄기를 튼튼하게 뻗어야 하고 그 끝에서 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만 하는 식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 4월에 둥근 보름달이 뜨기 며칠 전, 그러니까 달빛이 매일 밤 가장 밝아지고 있는 그 팽창하는 시기에 토마토 모종을 정성스럽게 아주 심기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행운의 토마토는 땅에 여린 뿌리를 내리자마자 마치 로켓처럼 강력하게 위로 뻗어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기둥 역할을 하는 줄기는 거친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만큼 두껍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노랗고 예쁜 꽃을 피우는 개화량 자체도 평소보다 2배 이상 훌쩍 늘어납니다. 농사에서 꽃이 많이 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곧 맛있는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합니다. 주렁주렁 열리는 호박이나 오이, 그리고 보랏빛 가지 같은 작물들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 신비로운 시기에 심은 열매 채소들은 나중에 골치 아픈 병충해를 스스로 이겨내는 자생력과 면역력도 훨씬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장 초기에 폭발적이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 식물 자체가 아주 건강하게 뼈대를 다지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보름달에 충만한 기운을 듬뿍 머금은 열매 채소들로 한여름과 가을에 바구니가 차고 넘치도록 수확하는 벅찬 기쁨을 여러분도 꼭 누려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깜짝 놀랄 만한 반전,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바로 밤하늘에서 달이 가장 둥글고 크고 밝게 빛나는 보름달 당일, 그리고 그 직후 이어지는 이틀 정도의 시간은 밭에 무언가를 심는 파종 작업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흔히 이렇게 단단히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이 가장 크고 웅장하며 밝으니까 식물에게 부어주는 에너지도 가장 강력해서 이날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날 것이라는 아주 흔하고 위험한 미신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정교한 법칙은 우리의 단순한 상상과는 조금 다르게 훨씬 더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직후의 시간은 바다로 치면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가장 극심한 사리 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식물 줄기, 내부의 수분 이동도 너무나 급격하고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요동치며 일어납니다. 즉, 연약한 식물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기 가장 쉬운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름달이 대낮처럼 환하게 뜬 아름다운 날 밤에 분위기에 취해 옥수수 씨앗을 밭에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 속에 들어간 씨앗은 위아래로 혼란스럽게 요동치는 수분의 흐름 때문에 안정적으로 차분히 싹을 트이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수분이 너무 과해서 흙 속에서 쉽게 썩어버리거나 운 좋게 발화를 하더라도 뿌리가 땅을 단단히 움켜쥐지 못해 아주 비실비실하고 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때는 농부의 지친 허리도, 씨앗을 품은 땅도, 그리고 자라나는 식물도 모두 잠시 거친 숨을 고르고 꿀 같은 휴식을 취해야만 하는 고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놀고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종 대신 이 시기에 하면 아주 대박이 나는 좋은 작업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흙에 거름을 듬뿍 주거나 토양에 천연 영양제를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입니다. 달의 강한 힘 덕분에 땅속의 이로운 미생물들의 활동이 최고조로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뿌린 영양분이 흙 속에 스펀지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새우며들게 됩니다. 2026년 4월의 보름달 당일에는 쥐고 있던 괭이와 삽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밭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여유롭게 계획하는 한 차원 높은 농부의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이제 가득 찼던 달이 보름달을 지나서 서서히 한쪽이 깎이며 작아지는 하현달로 향하는 네 번째 시기로 부드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하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이 시기에는 자연의 거대한 에너지가 수직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하늘을 향해 위로만 치솟던 수분과 영양분이 이제는 방향을 휙 틀어 식물의 아랫부분, 즉 흙 속 깊고 어두운 뿌리 쪽을 향해 강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땅 위에서 화려하게 자라는 잎이나 열매보다는 흙 속에서 묵묵히 자라나는 튼실한 뿌리 채소에 모든 우주의 힘이 집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기를 멍하니 놓치고 다른 날에 뿌리 채소를 심는다면 억울하게도 그해 농사의 절반은 손해를 횡하니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시로 단단한 당근과 통통한 물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잔뿌리 없이 땅을 향해 일직선으로 곧고 굵게 자라나야만 팔 때 상품 가치가 높고 씹어 먹을 때 맛도 훨씬 좋습니다. 만약 달빛이 매일 서서히 줄어들며 어두워지는 2026년 4월 하순에 당근 씨앗을 밭에 훌훌 파종하면 과연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요? 수분이 땅 밑으로 묵직하게 내려가는 대자연에 보이지 않는 힘이 흙 속을 뚫고 파고드는 당근의 어린 뿌리를 뒤에서 강하게 밀어줍니다. 어린 뿌리는 달콤한 영양분을 찾아서 흙 속 깊숙한 곳까지 튼튼하고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잘못 심으면 흔히 발생하는 당근 모양이 기형적으로 베베 꼬이거나 쓸데없는 잔뿌리만 수염처럼 무성해지는 무서운 현상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아래로 쏠려 뿌리 자체에 영양분이 꽉꽉 차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먹을 때 느끼는 당도와 영양가도 다른 날 심은 것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가 찌개에 자주 넣는 감자나 양파, 그리고 한국인의 필수품인 마늘을 심거나 알을 굵게 관리하기에도 1년 중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단연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자신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뿌리 채소들을 위해 이 하강하는 달의 에너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빼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커먼 흙의 비밀을 아는 고수 농부들만의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기술입니다. 5번째로 맞이하는 특별한 시기는 밤하늘에서 달이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어버리는 캄캄한 금음달 시기입니다. 한 달 중에서 밤하늘이 가장 무섭도록 어두워지는 이 시기에는 식물의 역동적인 성장 활동도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잠시 멈추고 아주 깊은 휴면 상태에 조용히 빠져듭니다. 줄기 속 수분과 수액의 이동이 눈에 띄게 둔해지고 땅이 내뿜는 기운도 숨죽인 듯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적막한 시기에는 새로운 생명을 땅에 묻는 씨앗 파종이나 밭의 모종 심기 작업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피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식물이 깨어나질 않으니 싹이 잘 트지 않고 축축한 흙 속에서 그대로 골아 썩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이 완전히 집에서 쉬어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를 심는 대신 밭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매정하게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의 절대적인 황금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면 가장 효과를 보는 통쾌한 작업은 바로 지긋지긋한 잡초 뽑기와 과감한 나무 가지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텃밭 주변에 얄밉게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을 한 번에 싹 뽑아버려야 한다면 달력에서 바로 이 어두운 금음달 시기를 딱 선택하십시오. 잡초조차도 식물이기에 생명력과 재생 능력이 가장 바닥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억센 잡초의 뿌리를 쑥 뽑아내거나 잘라내면 이 끈질긴 녀석들이 다시는 자라나지 않고 포기할 확률이 다른 날보다 월등히 높아집니다. 또한 마당에 있는 과일나무의 불필요하고 병든 가지를 톱으로 쳐내기에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의 썩은 가지를 싹둑 잘라내도 달에 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는 상처 부위로 소중한 수액을 찔끔거리며 거의 흘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상처를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밭에 돌아다니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천연 농약이나 식초를 칙칙 뿌리는 것도 이 시기가 효과 만점입니다. 나쁜 기운을 밭 밖으로 멀리 몰아내고 텃밭을 깨끗하게 대청소하여 다가올 새로운 초승달의 주기를 경건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아주 신성하고도 중요한 농장의 정화 시간인 것입니다.
자, 벌써 6번째 블록입니다. 이번에는 밭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헷갈려 하시는 파종과 아주 심기에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흔히들 달의 에너지가 변하는 주기는 오직 흙 속에 직접 작은 씨앗을 묻어 뿌리는 직파 작업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단단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만 알고 계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작은 모종판에서 애지중지 어느 정도 키운 어린 식물을 넓은 진짜 밭으로 이사시키는 아주 심기, 즉 정식 작업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도 달의 에너지는 생사를 가를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비밀스러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옮겨 심은 작물의 생존율을 거의 100% 가까이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가을 김장을 위해 여린 배추 모종을 넓은 밭에 옮겨 심는 긴장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실 속 화초 같던 모종을 바람부는 새로운 밭으로 옮겨 심는 것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환경 변화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때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낯선 새로운 흙에 자신의 잔뿌리를 최대한 빠르고 단단하게 뻗어내리는 활착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식물의 에너지가 땅속 뿌리에 강력하게 집중되는 시기는 한 달 중 언제라고 배웠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달이 둥글었다가 서서히 작아지는 하현달 시기입니다. 2026년 4월 하순, 밤하늘의 달빛이 부드럽게 이질어지는 이 완벽한 시기에 배추 모종을 밭으로 옮겨 심어 보십시오. 모종은 위로 잎을 키우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력과 힘을 흙 속으로 뿌리를 뻗는데 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변의 흙을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잔뿌리를 사방팔방으로 거침없이 뻗어내며 낯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달이 뚱뚱해지는 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모종을 옮겨 심으면 뿌리가 미처 흙의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달의 힘에 끌려 위로만 훌쩍 자라려다 보니 식물이 수분 부족으로 금방 시들거나 잎이 노랗게 말라 죽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모종을 이사시킬 때는 무조건 달이 작아지는 하반기 날짜를 꼭 달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주는 달의 주기는 단순히 씨앗을 심고 작물을 거두는 날짜만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즉 물을 주고 거름을 내는 작업에도 달의 시계를 정확히 맞추면 그 놀라운 효과를 2배, 아니 3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할 7번째 내용에서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 수분과 영양 관리에 대해 속 시원히 알아보겠습니다. 밭에 있는 식물이 농부가 주는 물을 가장 기분 좋게 꿀꺽꿀꺽 듬뿍 들이마시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땅 속의 수분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위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승달에서 상현달로 이어지는 달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물조리개로 물을 충분히 흠뻑 주면 식물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수분을 쫙쫙 빨아들여 잎을 넓히고 줄기를 통통하게 찌웁니다. 하지만 식물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분이 가득한 비료나 냄새나는 퇴비를 주는 황금 타이밍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료의 영양분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반드시 흙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잘게 분해되어 뿌리로 깊숙이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땅속 토양 미생물 친구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우주의 에너지가 땅 밑으로 강하게 향하는 시기, 바로 하현달에서 금음달로 가는 달이 작아지는 시기가 액체 비료나 묵은 거름을 밭에 주기에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 깨를 짜고 남은 깻묵으로 정성껏 만든 천연 액체 비료가 통에 가득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냄새는 고약하지만 식물에겐 보약인 물을 2026년 4월의 하순, 즉 달이 나날이 헬쑥해지는 시기에 작물뿌리 주변에 흠뻑 뿌려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밭에서 벌어집니다. 소중한 영양분이 공기 중으로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흙 속 깊숙한 곳까지 매우 빠르게 스며들어 배고픈 식물의 뿌리에 마치 고속도로처럼 직행하게 됩니다.
만약 반대로 달이 커지는 시기에 생각 없이 듬뿍 걸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만 쓸데없이 길게 뻗어버리는 웃자람 현상만 잔뜩 생기고 정작 우리가 수확해야 할 튼실한 열매는 부실해져서 농사를 망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비료를 한 줌 주는 사소한 행동도 우주의 거대한 흐름을 타고 가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하셨을 것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8번째 블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숨죽여 배운 이 엄청나고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2026년 4월에 평범한 종이 달력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펜을 들고 적용할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농사 달력을 만드는 이 과정은 마치 위대한 장군이 전투의 작전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이 가슴 뛰고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활짝 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날짜와 가장 어두운 금음달이 뜨는 날짜를 찾아 굵은 빨간색 펜으로 X 표시를 크게 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밭에 무엇을 심는 것은 무조건 포기하고 푹 쉬거나 밭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날로 비워두십시오. 그 다음 2026년 4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 즉 달이 매일 밤 뚱뚱해지는 기간에는 파란색 펜으로 시원하게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만약 주말에만 밭에 나가는 주말 농장을 하시는 바쁜 직장인이라면 이 파란색 동그라미 기간에 속해 있는 소중한 주말을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상추, 시금치 같은 아이프 채소와 고추,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하순, 달이 다시 반대로 홀쭉해지는 하강 기간에는 녹색 펜으로 세모를 예쁘게 그려 넣으십시오. 이때는 땅속에서 자라는 무, 당근, 감자 같은 듬직한 뿌리 채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한 잡초를 시원하게 뽑아버리거나 묵은 거름을 땅에 섞어주는 땀나는 작업 일정을 이때로 몰아서 잡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4월 셋째 주 주말이 마침 보름달 직후에 에너지가 내려가는 하강기라면 그날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밭에 나가 당근 씨앗을 일렬로 예쁘게 뿌리고 얄밉게 무성해진 잡초를 호미로 쏙쏙 솎아내는 아주 완벽하고 평화로운 주말 농장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땀 흘리며 무작정 흙을 파고 아무렇게나 씨앗을 묻는 맹목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우주의 깊은 숨결에 나의 일정을 맞추어 식물과 다정하게 교감하는 진정한 농업 예술가의 길로 여러분은 이미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달력에 칠한 이 단순한 색칠 공부 하나가 올가을 여러분의 텅 빈 창고를 얼마나 산더미처럼 가득 채우게 될지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2026년 4월의 달빛이 그 뒤에 몰래 숨기고 있는 엄청난 농사의 황금 비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머릿속에 번쩍하고 전구가 켜지는 듯한 놀랍고도 신선한 전환점이 되지 않으셨나요? 초승달이 뜰 때 푸른 잎을 키워내고 하현달이 질 때 단단한 뿌리를 흙 속에 내린다는 이 아름다운 법칙은 결코 근거 없는 할머니들의 미신이나 영화 속 마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직접 흙과 부대끼고 땀 흘리며 수많은 실패 끝에 알아낸 가장 위대하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대자연의 빅데이터 베이스입니다. 대자연은 스스로 오차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힘차게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단지 그 거대한 우주의 시계 톱니바퀴 위에 우리의 작은 씨앗을 살짝 얹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 봄에는 남들처럼 아무 때나 생각 없이 밭에 나가 허리 아프게 땀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 열심히 배운 달의 신비로운 주기를 여러분의 밭에 똑똑하게 활용하여 남들보다 훨씬 적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2배, 아니 3배 이상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의 기쁨을 거두어 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올해 대박 풍년 농사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텃밭이 봄을 맞아 싱그러운 녹색 생명력으로 꽉 차오르는 눈부신 모습을 언제나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꼭 눌러주시고 흙을 만지는 주변의 좋은 농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끄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이번 주말에 여러분의 텃밭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심고 싶은 작물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물을 오늘 배운 달의 어느 특정 주기에 맞춰서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만의 멋지고 치밀한 농사 계획을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고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